여러분, 8회 마지막 장면 보셨죠? 고마진이 태국 경찰에게 끌려가면서 외친 그 한마디, 오주임! 화면 앞에서 소름 돋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줄곧 미스 오라고 부르던 고마진이 위기의 순간에 오주임이라고 부르다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마진은 단순히 체포된 게 아니에요. 담배 한 갑과 50달러를 건넨 게 $10,000 뇌물로 둔갑했다는 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태풍 상사 9화에서 펼쳐질 엄청난 전개를 100% 뇌피셜로 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미선이 찍은 사진 속에 숨겨진 결정적 증거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회 마지막을 정리하고 가야겠죠? 태풍 상사가 멕시코 안전화 수출에 성공하면서 숨통이 트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헬멧을 선택했습니다. 타겟은 태국. 그래서 태풍, 미선, 고마진 이 세 사람이 태국으로 출장을 갔고 클럽에서는 태풍이 미선에게 세레나데까지 불러주면서 로맨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었죠. 하지만 문제는 세관에서 터집니다. 고마진이 세관원에게 상사맨으로서 감사의 표시로 담배 한 갑과 50달러를 건넸어요. 1997년 당시에는 이런 게 업계의 관행이었었죠. 그런데 이 장면을 오미선이 목격하게 됩니다. 미선은 당연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런 게 영업인가? 그리고 8회 마지막에 태국 경찰이 고마진을 체포하면서 하는 말, 뇌물 $10,000. 고마진은 황당하죠. 무슨 소리야? 나는 $50만 줬어. 하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끌려가는 고마진이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오주임! 오주임! 그동안 줄곧 미스 오라고 부르며 오미선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던 고마진이 위기의 순간 처음으로 오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자, 그럼 이 $10,000 누명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제 뇌피셜을 펼쳐보겠습니다. 고마진은 분명 담배 한 갑과 $50만 건넸습니다. 하지만 세관원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걸 $10,000 뇌물로 조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 세관원의 탐욕. 세관원이 고마진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지금 뇌물 줬으니까 $10,000 내면 넘어가 주겠다. 이런 식의 부패한 세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더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 표상선의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고마진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표상선은 태풍 상사가 헬멧 수출로 다시 일어서는 걸 절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미리 사람을 심어놓고 고마진이 세관원에게 뭔가를 건네는 순간을 노린 거죠. 실제로 $50였지만 서류상으로는 $10,000로 조작하고 태국 경찰에 신고해서 고마진을 체포하게 만든 겁니다. 태풍 상사의 핵심 인물인 고마진을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태국에서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마진의 누명을 풀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오미선이 찍은 사진. 8화에 보면 미선은 세관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죠. 그때 고마진이 세관에게 담배 한 갑과 $50를 넘겨주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9회의 전반부 태풍과 미선은 호텔에서 필사적으로 대책을 논의합니다. 태풍이 말합니다. 오 부장님이 $10,000를 줬을 리가 없어.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미선이 갑자기 뭔가 떠올립니다. 잠깐만요. 저 그때 사진을 찍었었어요. 급하게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들을 확인하는 미선. 그리고 발견합니다. 고마진이 세관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진 속에는 정확히 뭐가 찍혀 있을까요? 제가 예측하는 사진 속 증거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거, 담배 한 갑과 지폐의 명확한 모습. 오미선은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1997년이니까요. 사진이 처음에는 흐릿해 보이지만 미선이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고마진이 건네는 물건이 담배 한 갑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폐도 보여요. 여기서 핵심,
미선이 사진을 더 자세히 관찰하면서 외칩니다. 태풍씨, 이거 50달러짜리 지폐예요. 100달러짜리와 색깔이 다르거든요. 1997년 당시 미국 달러 지폐는 50달러는 분홍빛 계열, 100달러는 녹색 계열이었어요. 사진 속의 지폐 색깔을 확인하면 10,000달러가 아니라 50달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증거, 배경에 CCTV 카메라. 미선이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다 뭔가 발견해요. 태풍씨, 이것 봐요. 사진 배경에 세관, CCTV가 찍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진만으로는 이게 정말 그날 그 시간에 찍은 게 맞느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진 속에 CCTV의 위치와 각도가 찍혀 있다면 세관에 가서 정확히 그 CCTV를 찾을 수 있고 해당 시간대 영상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맞아요.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정확히 얼마를 줬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증거, 사진 속 타임스태프. 1997년 카메라 중 일부는 사진의 날짜와 시간을 찍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오미선의 카메라가 바로 그런 카메라였다면 사진 하단에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박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997년 11월 3일 14시 23분. 이게 있으면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시간에 고마진이 50달러를 건넸다는 걸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태풍과 미선은 즉시 태국 세관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세관 측에서는 CCTV 영상 공개를 거부합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태풍이 설득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세관 담당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순간 오미선이 나섭니다. 미선이 자신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유창한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여기 당신네 세관 CCTV가 찍혀 있어요. 정확히 이 위치, 이 각도의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이 날짜, 이 시간대만요. 우리는 진실만을 원합니다. 오미선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논리적인 설명이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죠. CCTV 영상 확인 장면, 담당자가 모니터를 보다가 멈춥니다. 이거 정말 50달러네요. 그리고 담배 한 갑. 10,000달러는 어디에도 없는데요. 태풍과 미선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오미선이 찍은 사진 하나가 고마진의 인생을 구한 겁니다. 고마진은 석방됩니다. 유치장에서 나온 고마진을 태풍과 미선이 맞이하죠. 고마진이 미선을 보고 먼저 말을 겁니다. 오주임님, 고맙습니다. 이 장면 진짜 울컥하는 장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마진은 그동안 오미선을 제대로 된 상사맨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미스 오라고 부르며 거리를 뒀죠. 여자라서, 경험이 없어서, 젊어서, 온갖 이유로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장에 갇혀서 고마진은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위기의 순간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직급이나 성별, 나이가 아니라 진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오주임님이라는 호칭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이제 진짜 동료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상사맨입니다. 오미선도 이 말의 의미를 알죠. 그래서 담담하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합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잖아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9회의 첫 번째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진짜 동료는 위기에서 만들어진다. 고마진과 오미선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고마진은 미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미선은 고마진의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세대 차이, 성별 차이를 넘어선 진짜 팀워크. 이게 바로 태풍 상사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마진의 누명은 벗겨졌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9회 예고편에서 나왔죠. 한국에서 태국으로 보낸 헬멧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고 시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헬멧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마진이 체포되는 바람에 통관 절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은 사람이 수입하려던 물품이니까요. 세관에서 압류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48시간 내에 소명하지 못하면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태풍 상사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죠. 헬멧을 전량 폐기당하면 제조 원가, 운송비 모든 게 날아가는 겁니다. 게다가 태국 바이어와의 계약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9회 중반부 태풍 상사 3인방의 시간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고마진의 무죄가 밝혀졌으니 이제 헬멧 통관을 다시 진행해야 해요. 하지만 태국 관료주의의 벽은 높습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헬멧 폐기 시한은 점점 다가옵니다. 태풍은 온갖 곳에 뛰어다니며 통관 절차를 밟고 미소는 서류를 준비하며 고마진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도움을 청합니다. 마침내 폐기 시한 2시간 전 세관 담당자가 최종 승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통관 승인, 물품을 찾아가도 됩니다. 세 사람은 환호하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헬멧을 바이어에게 납품해야 하는데 이미 약속된 납기일은 하루 지난 상태입니다. 태국 바이어가 과연 받아줄까요? 태풍이 직접 바이어를 찾아갑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로 납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속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고 품질은 최고로 보장하겠습니다. 태풍의 진정성이 통했을까요? 바이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철저히 해주세요. 헬멧 수출 드디어 성공!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에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제 예측으로는 표상선입니다. 9회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표현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헬멧 수출에 성공했다고? 고마진의 누명도 풀렸어? 표현준의 굳어지는 표정. 태풍 상사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표박호 회장실. 표현준이 보고합니다. 회장님, 태풍 상사가 태국 헬멧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표박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그래? 그럼 다음 수를 써야겠군. 태국에서 성공했으면 다른 곳에서 막으면 되지.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태풍 상사도 성장했습니다. 태풍, 미선, 고마진 이 세 사람은 이제 진짜 한 팀이 되었어요. 호텔방에서 세 사람이 맥주를 마시며 건배합니다. 고마진은 먼저 잔을 듭니다. 오주임, 태풍씨, 내가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미선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과장님, 우리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태풍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표상선이든 누가 됐든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칩니다. 서로가 있으니까.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하여 방콕의 야경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9회 마지막 장면, 한국 태풍상사 사무실.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네? 표상선에서 헬멧 제조 공장에 대량 주문을 넣었다고요? 우리 다음 주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걱정스러운 표정. 태풍 상사의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자, 정리해 볼까요? 태풍 상사 9회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고마진의 누명이 벗겨진 과정을 보세요. 오미선의 사진이라는 작은 증거가 결국 CCTV라는 결정적 증거로 이어졌죠.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진짜 동료는 위기에서 만들어진다. 미스 O에서 오주임으로 바뀐 호칭. 이건 단순한 호칭 변화가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 거죠. 세 번째, 위기를 넘으면 더 강해진다. 태풍 상사는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한 팀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으로 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1997년 IMF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2025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태풍 상사 9화 전개를 100% 뇌피셜로 분석해 봤는데요. 특히 오미선이 찍은 사진 속에 뭐가 있을지
오주임이라는 호칭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제 예측이 얼마나 맞을지는 후에 방송을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오미선의 사진에 정확히 뭐가 찍혀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고마진의 누명을 벗기는 과정에서 어떤 반전이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내피셜을 남겨주세요. 태풍 상사는 단순한 시대극이 아니에요. 위기를 극복하는 법, 동료를 신뢰하는 법, 원칙을 지키는 법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태풍처럼 긍정적으로, 미선처럼 영리하게, 고마진처럼 동료를 인정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